안녕하세요. 유캔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총 3가지, 지난주 미증시, 그리고 이번주 미증시, 그리고 이번주에 가장 핫할 국내 뉴스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지난주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바로 이거였죠. 7월 고용 94만 3천 명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률은 5.4%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라는 뉴스인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되어서 조금은 조용히 지나간 감이 있긴 하나, 결과는 금요일 밤 당일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큼 파격적인 뉴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죠. 고용 서프라이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고용이 서프라이즈였다. 바로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그러니까 서비스업이죠. 이런 고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우선 실업률은 지난달 5.9%였죠. 보시면은 지난달 실업률이 5.9%. 이건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그래서 파란불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 달에는 5.7% 나올 것이다. 그런데 0.3%나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0.5%가 더 컸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란 건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면, 올해 들어서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점프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고용이 지지부진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계속 늦추겠다, 고용이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말한 건데,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실업률이 아주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 실업률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보시죠. 레저와 접객 부문 고용이 38만 명 증가했다. 이 중에서 레스토랑과 술집 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숙박고용, 예술 엔터도 있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시장이 약간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힌트냐? 바로 소비재, 항공, 경기 민감 섹터는 아직도 올라갈 곳이 남아있다 이거죠. 왜냐? 여전히 코로나 전보다 170만 명 고용이 감소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고용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회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섹터의 소비재, 항공, 경기 민감 섹터를 제가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만 대형주만 꼽자면 소비재로는 농심, CJ 제일제당이 있고요. 항공은 대장주죠. 대한항공. 그리고 경기 민감은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 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추이를 제가 또 잠시 딴기로 샜네요. 미증시 얘기하다가 국내 종목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번 고용지표 호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인가, 이게 이번 주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2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테이퍼링 시기 조율만 남았다. 왜냐? 고용이 회복됐으니까. 연준이 항상 하는 말이었죠. 물가가 올라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테이퍼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고용이 회복되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는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었던 이 고용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회복됐으면 좀 더 테이퍼링 이야기가 델타 변이도 있고 좀 늦게 나와줬을 텐데, 이건 7월 고용보고서 발표로 그게 좀 희망이 꺾였다. 시장이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 오히려 마냥 좋아할 수가 없죠. 테이퍼링이 가까워지면은. 그래서 경기 회복이 그만큼 가파르단 걸로 해석되면 좋겠지만, 베스트겠지만 지금 시장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난 금요일 밤 시장만 놓고 본 거고, 이번 주 미증시에서 시장이 이 경기 회복과 테이퍼링 우려라는 이 양갈래 길에서 어떤 길로 들어설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길면은 8월 내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이야기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investing.com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지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채권 수익률 간단합니다. 이게 오르면, 많이 올라서 1.5가 넘어가면 테이퍼링 우려가 심각해진다. 시장이 한 차례 휘청거릴 수 있다. 반면에 이 지표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고 계속 1.2, 1.3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더 시장을 주도해서 이번 주 시장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주 미증시 하이라이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CPI 뭐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다들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매달 있으니까. 이미 고용지표로 행복회로보단 겁에 좀 질려있는 시장인데, 여기다가 이번 주 수요일 밤 예정된 발표인데, 이 물가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정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싸하고 수요일 밤 발표이기 때문에 화요일, 아니 빠르면 오늘은 시장 괜찮았죠? 미증시는 또
한번 봐야겠는데 오늘부터라도 좀 시장이 좀 이걸 경계하는 흐름, 그러니까 관망세가 짙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아마 결과 발표까지 좀 개별주 상세 그리고 시장이 뒤숭숭하면서 좀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그러려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고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어떤 뉴스에 좀 주목해야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건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주말 어젯밤에 떴죠. 애플카 기대감입니다. 한국을 찾은 애플카 실무진 SK이노베이션과 LG전자 관계자들과 좀 접촉을 했다라는 기사가 어젯밤에 떴는데 정확히 1월 8일이었죠. 현대차가 애플카 재료를 달면서 급등했던 시기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무근 보도가 뜨고 실제로 애플이 과도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동안 애플카 재료가 좀 조용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수혜주가 현대차가 아니라 바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전자인 건데 그동안 애플카는 국내 배터리 업체와는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중국과 좀 계속 컨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중 분쟁 그리고 중국의 특히 규제 강화 이슈가 최근에 있으면서 좀 일이 좀 꼬이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을 또 다른 후보로 접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단순 기대감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LG전자 그리고 LG전자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기존 재료로는 뭐 LG 마그나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다가 뭐 애플카 모멘텀까지 있으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LG 마그나란 재료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오늘 좀 23%도 상승을 했는데 한번 올랐고 그리고 재료가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됐다. 오후 7시 22분 기사인데 이게 한 6시 50분 정도 오늘 6시 50분에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이 뉴스의 수혜주는 단순합니다. 오늘도 움직였던 건데 아남전자, 대덕전자 그리고 이재용이 가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쪽에 베팅한 호텔신라 우 선주가 있죠. 이분은 관련주인데 아마 호텔신라 우는 내일 시초가의 낙폭이 좀 개파락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남전자 그리고 대덕전자는 뭐 내일도 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M&A 속도 내나. 삼성전자 M&A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였던 것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재용이 풀려났죠?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이죠. 삼성전자 또한 지난주에 강하게 유입됐던 외국인 매수세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다시 이번 뉴스가 시그널 역할을 하면서 다시 외국인 매수세를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구만전자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무르익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기대감 현실 가능성 있냐? 라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 지나간 기사를 지금 왜 갖고 왔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떴지만 시장이 아직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아직 관심이 없다. 주가는 물론 움직였지만 공공연하게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재료는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 초에 터질 것 같으니까 수익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시세를 받아본 놈이 또 시세를 받는다고 5월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테마가 좀 주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법안 통과가 되냐 마냐가 다시 좀 이슈가 되면서 활용 점정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포인트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열심히 뭔가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딱 좋죠. 이런 제도가 있는 게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은 일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 정부가 그럼 다음 정부도 잘하겠지 라는 어떤 표대결로 이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역사가 있는데 이때였죠. 올해 2월 달이었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누가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공약이다 라고도 생각되실 텐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왜 통과됐냐? 4월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가덕도보다 좀 더 현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나. 이런 전형적인 패턴에 속하기도 하고 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패턴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만 먹고 나와도 재료를 까보기 전에 충분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동아지질이란 종목입니다. 차트 보이시죠? 저점을 다지고 전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좀 부담된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분들은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 이렇게 12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바로 안 나오고 지지부진하면은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121선까지 내려가는 것까지 봐도 된다. 하지만 안 오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좀 유념해 두시고 관심 있게 동아지질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히든 종목은 또 따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나왔습니다. 차트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과거 움직임으로도 동아지질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을 하나 받은 게 있으니까 아래 링크 혹은 개인톡을 통해 연락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시장 역시 쉽진 않아 보이지만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 주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